안녕하세요. 삶이 행복해지는 방송 원이라벨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한 주 보내셨나요? 웬 기적? 제가 지난주에 그 루시 작가님 어록 전해드렸잖아요.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기억하시죠? 늘 여러분 모두 기적 같은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절제의 성공학. 김송호 회장님 사장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읽으셔서 다 아시는데, 김송호 회장님이 되게 추천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었고 유명해지기도 했고, 그래갖고 한 번은 그게 번개선가 어떤 다른 자리 사석에서 김송호 회장님이 이제 추천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생각의 비밀, 지금 돈의 속성 말고 그 전에 생각의 비밀 나왔을 때니까 그 책보다 이 책이 더 유명해진 것 같다고, 이 책이 더 많이 팔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추천 안 한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처음 추천받고 책을 사서 바로 읽었었어요. 근데 되게 얇아요. 얇고, 양도 많지 않아서 읽기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맨 처음에 뭐라 써 있냐면, 3번을 읽고 책을 평가해 줬으면 합니다. 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는 좀 반응이 좀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약간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럴까, 괴리감이 있다 그럴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 임팩트가 확 오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막 극단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좋은 말들도 많긴 한데 좀 거리감 있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번에 2번째 읽었거든요. 근데 2번째는 되게 확 강하게 제 삶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따 나중에 3번째 읽으면 그때는 어떤 느낌일까라고 좀 상상하기 힘들긴 한데, 지금 2번째 읽고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임팩트 있었는지 아시겠죠? 음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음식 절제 쉬우세요? 전 진짜 어렵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여기 저자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절제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나 되었으나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은 일절 먹지 않았대요. 깨달은 순간, 결심한 순간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쌀을 안 먹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저자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 하는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대요. 그래서 좀 되게 힘들고 험난한 10대 시절 보내고, 그래서 10살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좀 험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결국 18살이 되던 해 도둑질까지 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보니까 죄 지은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이 사람이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추록 후에 자기네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학자를 찾아갔더니 그 관상학자가 말하기를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절에를 가요. 근데 스님이 안 받아주고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속세로 돌아와서 진짜 1년 동안 그걸 지키고, 이게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간절히 원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키고 가요. 그래서 1년을 무사히 마치고 절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관상학자를 찾아가요. 근데 관상학자가 완전 놀라면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 목숨을 구했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그래서 이 사람은 출가보다 운명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먹어요. 그래서 운명을 공부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유명한 관상학자가 돼요. 세상에 알려지고. 근데 관상학자가 돼서 사람들이 그 운명을 맞히는데 10%가 부족한 거예요. 그 10% 부족한 걸 뭘로 찾았는지 책 뒤에 나오니까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김송호 회장님이 추천하실 만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김송호 회장님이 저희한테 했던 메시지들과 겹치는 부분 되게 많거든요.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길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소.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요. 돈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 이것도 이번에 김소연님이 내신 돈의 속성에서도 언급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돈은 소중히 다루는 게 습관화 됐으니 여러분에게 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소중히 다루셔서 돈이 여러분 항상 곁에 머물도록 그 에너지를 끌어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자연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이것 또한 김소연 님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강조하시잖아요. 하루에 6시를 2번 만나기. 아침 이른 기상을 권해주셨는데 그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했고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조금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진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멈칫하게 만드는 리얼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생명의 본성에 대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대변을 파먹는 맷새들에 이르기까지 배가 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입에다 꾸겨 넣습니다. 이것은 본성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학 때 생각해봐도 뭐 1차에서 뭐 끝난 적 없죠. 뭐 모임 한 번씩 하면 1차, 2차, 3차, 4차.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먹고 놀고 했는지 지금 하라면 진짜 못할 일인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얼마나 먹는 거에 대해서 탐욕이 많은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때 거기도 많이 다녔잖아요. 뷔페집. 다양한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해서. 저는 언제부턴가 뷔페집을 안 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 책을 읽은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뷔페 가서 먹을 때는 다양하게 먹으니까 좋긴 한데 막상 먹고 나면 괜히 가식하게 되고, 그냥 하나 음식을 메인을 좀 제대로 된 식당 가서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뷔페를 더 안 가게 되는, 올해도 거의 안 갔는데 앞으로 영원히 갈 일 없지 않을까. 혹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 책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까 제가 이어 설명한 게 그거거든요. 환상으로 나중에 부자가 될 사람인데도 가난해지고 장수할 상을 가졌는데도 단명하고. 운명자로서 이 상이 틀린다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라고 고단한 수행을 하셨는데 그 끝에 찾아낸 것이 그 답이 식사에 있었대요.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후에는 식사의 절제 여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평생 기륭을 판단하니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이 100% 맞아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음식의 절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수년간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또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1년 뒤에 틀림없이 큰 화를 입어야 될 사람도 식사를 절제하면 반드시 화를 모면했으며 오히려 뜻하지 않는 좋은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운명을 갖고 있던 사람도 성공하고 세상에 널리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절대 오래 살 수 없었던 사람도 음식으로 인해 장수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은 물론 성공이나 출세 등도 모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그 시작이며 끝입니다. 이를 깨달은 이후 사람들에게 이것을 권하기 위해 쌀밥을 먹지 않고 쌀이 들어간 떡조차 먹지 않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다만 하루에 보리밥 3그릇을 먹는 양을 정하고 술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좋아했지만 작은 잔 3잔으로 그 양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한 것은 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내 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특히 음식 절제를 강조한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타고난 운을 어떻게 막 파격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힘이 식사의 절제였대요. 근데 여러분도 식사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견에 동의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책 읽고 나서 아무튼 음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됐고, 저는 이제 건강식단을 집에서 많이 차리다 보니까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뭐 빵이나 뭐 막 구운 빵 있죠. 커피에 빵 먹는 거라든지 아무튼 맛집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집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은 계기로 좀 더 노력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이 책 읽기 전에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소식이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인 거. 그래서 소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책이 저로 하여금 그 소식에 대한 실천력을 높여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 진짜 음식 절제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 읽으시면 저처럼 자극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은 가족 모두 읽는 게 좋아서 저도 남편한테 남편도 옛날에 한번 읽었거든요. 3번 읽어야 된대 하면서 지금 한 번 더 권하고 있고 나중에 아이도 좀 크면 이 책 읽어보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무튼 음식 절제하고 여러분의 그 운명을 조금 바꾸는데 도움이 받고 싶으면 이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